네, 경기도 부천시의 국회의원 김기표입니다. 검사들이 법복을 입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판검사가 공판 들어가면 법복을 입고 가죠. 준사법기관이라고 얘기를 하고 법률가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른바 특수사건 했던 검사들이 자기가 했던 사건에 공판을 들어가는 경우에는 양복을 그대로 입고 가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그게 약간 부조리한 좀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이 됐어요. 무슨 말이냐면 수사를 담당하는 것은 법률가 영역은 아닌데 또 검사는 수사를 하면서 내가 법률가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그게 좀 모순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제가 좀 했었거든요. 오히려 어떤 검사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수사를 하지 말고 법률가로서 수사 지휘, 보안수사 요구든 수사 지휘든 용어는 비슷할 것 같아요. 저는 어찌됐든 수사 지휘를 하고 실제 수사는 경찰이 하고 우리는 법률가로서 기소 불기소를 따지는 역할을 하는 게 맞지 않냐고 하는 의견이 사실은 대다수일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보안수사권 폐지 이런 문제로 가니까 그리고 수사를 완전히 못하게 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본능적으로 약간 거부감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일부 보안수사권 폐지 반대하는 사람들의 그 논리는 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해요. 어떤 거냐면 첫째, 처리기한 지연되는 것 아니야? 이런 의심. 그 다음에 증거인멸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의심. 그 다음에 장윤기 사건 같은 경우에 문제가 해결할 수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이 있는 것. 그거는 장관님께서 인정을 하시죠? 네네. 그것 때문에 장관님께서 여러 가지 목소리를 내셨던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처리기한 지연은 사실 지금 현재 갖고 있는 보안수사권이 있는 상황에서도 중요 검찰청에서는 1년 이상 방치되어 있는 사건이 많아요. 그것이 그럼 과연 보안수사권의 문제인가? 사건 처리가. 오히려 보안수사 요구를 해버리면 검찰 표현대로 사건 떼지는 구조, 내 사건이 아니게 되는 구조, 3개월 초과 사건이 아니게 되는 구조, 그런 어떤 운용에서 있어서의 미스가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번 법안에도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예. 그다음에 증거인멸 얘기를 하는데요. 보안수사는 어차피 2차 수사입니다. 1차 경찰이 했던 수사를 기록을 살펴보고 문제가 되는 경우를 살펴보는 것인데 그 증거인멸의 우려를 걱정할 사건이 얼마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정말 그런 사건이 있다면 지금이 무슨 조선시대 갓쓰고 한양 걸어가는 시대가 아닙니다. 정말 급박하면 유선상으로 연락해서 서로 같이 협조하고 하면 되는 문제죠. 결국은 보안수사를 수사권을 폐지하더라도 검찰과 경찰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신속하게 협조할 수 있느냐, 그 체제를 어떻게 잘 만들 수 있느냐의 문제로 저는 해결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그래서 실제 법안에서도 그런 고민이 많이 담겨져 있고 향후에 대통령령을 제정할 때도 그 부분에서 가장 신경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같이 계속 의논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세 번째는 장윤기 사건 같은 경우가 스크린이 될 거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차피 검사가 기록을 보고 그다음에 저는 그 부분이 문제가 됐을 때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냐면 검사가 피의자나 피해자 고소인을 직접 만날 수만 있게 해준다면 거기서 서로 얘기를 듣고 이 사람이 정말 억울한데 경찰의 수사가 좀 기록하고 다르네? 기록에 써있는 거는 A라고 써있는데 왜 피해자는 B라고 얘기를 하지? 그 정도만 보장을 한다면 그 내용을 바로 옆에 있는 검찰 수사관한테 당신이 조사해보세요 하는 것보다 비록 효율은 떨어질지 몰라도 왜 효율이 떨어지게 이렇게 하는지는 검찰이 그동안 해왔던 걸 보면 정확히 우리가 해결책을 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경찰한테 얘기해서 자 이렇게 B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은 이거 조사해봐 이렇게 하는 거면 충분히 해결되는 것 아닌가? 그 과정에서 만약에 경찰에 비리가 있다면 상급기관이나 다른 수사관청으로 보안수사 요구를 하면 충분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원님 재판 수사기소 분리가 선이냐라고 얘기하는 일부 야당은 말씀에 제가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러면 원님 재판은 악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 똑같아요. 수사, 기소, 재판까지 다 하는 게 악이야? 이런 얘기하는 거 똑같아서 이건 도저히 토론을 할 수 있는 논제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검찰이 아까 얘기했듯이 양복 입은 수사권 그다음에 법복 입은 법률가로서의 사법기관 같은 그 두 가지 권한을 가지고 정치검찰로서 역할을 해서 그 문제가 있어서 그거는 그 비효율이 생기더라도 우리가 이걸 해결해야 된다는 명제에 출발한 거고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과제는 이렇게 우리가 지금 현재 법안 너무 훌륭하게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그 비효율을 충분히 해결하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야당 의원들의 공세는 부당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그리고 이번에 차제에 사회적 약자들
아동학대 범죄라든가 가정폭력 범죄라든가 일부 정권 성취가 인정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오늘은 네. 그것에 대해서 다른 사회적 약자,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고소했는데 억울한 사건으로 고소를 했는데 불기소 불송치의회다 하면 가서 이유 떼고 그 이의신청서 써야 되고, 그러면 어떤 사람도 배운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잘하기 어려워요. 그럼 일반 사회적 약자가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면 결국 변호사 선임할 비용 없는 사람들은 도대체 억울한 검사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의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바로 검찰로 사건이 가서 검사님 내 사건 한번 더 봐주세요라고 할 수 있는 통로, 그것이 이른바 일부 사건에 대한 정보송치고, 그것이 이번 법안에 아동 청소년 대상 범죄, 장애인 학대 범죄, 아동 학대 범죄나 가정폭력 범죄 이미 있었고, 노인 학대 관련 범죄, 그다음에 성폭력 범죄, 스토킹 범죄, 이것에 대해서도 다시 검사들이 기록을 볼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다만 기록을 본다 하더라도 검사가 수사할 수 없잖아요. 다시 기록을 봐서 야 이거 좀 이상하다 뭐 하면 다시 경찰에 내려가서 이 부분은 좀 수사해 보세요 라고 하는 게 이번에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그런 법안이 지금 같이 지금 통과될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거에 대해서 장관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제가 최초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반영됐습니다. 사회적 약자라도 그러니까 이른바 사법에 민영화라고 저렇게 선전선동하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답을 주는 법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잘하셨습니다. 마이크를 못 드려 죄송합니다. 예. 우선